어머니, 이제 나가주세요. 소희의 말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오랜 세월 이 집을 지켜온 정희는 며느리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봤다. 소희의 눈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소희야, 갑자기 무슨... 갑자기요? 어머니,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소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매일 간섭하시고, 가은이 교육에 끼어들고, 친구들 앞에서 저를 무시하시고, 이제 정말 못 견디겠어요. 거실 한켠에서 7살 가은이가 훌쩍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봤다. 할매, 어디 가는 거야? 정희는 손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소희가 가은이를 뒤로 밀어냈다. 가은아, 방으로 들어가. 엄마. 할매가 오는데. 들어가라니까. 이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준이 퇴근했다. 그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끼곤 멈칫했다. 무슨 일이야? 소희가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 어머니, 이제 따로 사시게 하자고. 뭐?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놀란 표정하지만 그 뒤로 어떤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아, 너도 그랬구나. 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태준아, 정희가 조용히 불렀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태준은 한참 동안 바닥만 쳐다봤다. 입술을 몇 번 달싹거렸지만 결국 고개만 저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 말이 전부였다. 정희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거진 30년이었는데 아들이 군대 갔을 때도 회사 들어가려고 발버둥 칠 때도 결혼 준비하느라 바쁠 때도 정희는 언제나 뒤에서 버텨왔다. 아픈 몸으로 밤늦게 일하면서도 아들 자랑이 제일 즐거웠다. 그런데 이제 나가라고? 알았다.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갈게. 소희가 깜짝 놀랐다. 반발을 예상했는데 너무 순순히 받아들이니까. 어머니? 가방 하나만 챙기면 되지? 정희가 방으로 들어가며 물었다. 30분 후 정희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문 앞에 섰다. 가은이가 울면서 달려와 정희의 다리를 붙잡았다. 할매. 가지 마. 가은아, 정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매가 잠깐 여행 다녀올게. 소희가 가은이를 떼어냈다. 가은아, 할머니는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야. 정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자신이 정성스럽게 가꾼 화분들, 28년 동안의 추억이 스며든 공간들. 이제 남의 집이구나. 현관문이 닫혔다. 그 소리가 정희의 귀에 계속 맴돌았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정희는 작은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골목을 걸었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을 뿐이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간섭이라고? 가은이가 과자만 먹으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걱정한 게 잘못이었나? 소희가 김치 냉장고에 반찬을 하나도 안 만들어놔서 걱정해서 미리 만들어둔 게 잘못이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래 그들 옆에 있었던 걸까? 발걸음이 멈췄다. 정희는 가로등 불빛 아래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때 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희야. 애들한테 너무 많이 주지 마라. 사람은 공짜로 받은 건 소중히 여기지 않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울면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정희는 확신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고. 정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캐리어 바퀴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며 내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뜨렸다. 정희가 도착한 곳은 시 외곽 연립주택 3층이었다. 밤늦게 부동산을 찾아다녀 겨우 구한 월세방. 28만 원이면 그래도 살만하겠지. 문을 열자 차가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원룸 크기의 좁은 공간, 곳곳이 뜯어진 벽지, 전세입자가 두고 간 낡은 냉장고만 덩그러니 서 있었다. 정희는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래도 내 공간이야.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빈 칸 안에서 전구 불빛만 윙하고 켜졌다. 수도꼭지를 틀어봤다. 물도 나오지 않았다. 내일 알아봐야지. 벽 너머에서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이거 봐봐. 완전 웃겨. 엄마 치킨 진짜 맛있다. 정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바로 옆집인데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나도 저런 시간이 있었는데. 태준이 어렸을 때는 저렇게 웃었었다. 아빠 퇴근하면 달려나가고 엄마 손잡고 마트 가는 걸 좋아하고. 언제부터였을까? 가족이 이렇게 갈라진 게. 담요를 바닥에 깔고 누웠다. 바닥이 차갑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21살에 시집와서 49까지. 28회를 뭘 하며 살았을까? 아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대학 과외비 벌려고 새벽 5시부터 청소 일했고 결혼 전세금 마련하려고 친정 어머니한테 머리 숙였고 그런데 이제 와서 간섭이라고? 나가라고? 정희는 남편 철수의 사진을 꺼내 가슴에 안았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나 봐. 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희야, 받기만 한 사람은 고마움을 몰라. 때로는 잃게 해야 소중함을 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제야 알 것 같다. 태준도 소희도 모든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정희가 해주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고마운 줄도 소중한 줄도 모르게 된 거다. 옆집 웃음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정희는 사진 속 철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28회를 기다렸는데 정말 이게 끝인 걸까? 사진 속 철수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불 꺼진 작은 방에서 정희의 눈빛만이 반짝였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이튿날 아침 정희는 배고픔에 잠에서 깼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냉장고는 비어 있고 지갑 속 15만 원이 전부였다. 당분간은 아껴 써야지. 정희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1시간쯤 걸었을까 멀리서 줄을 선 사람들이 보였다. 모두 정희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 저기가 무료 급식소인가? 망설이다가 줄 맨 뒤에 섰다. 앞에 선 할머니가 뒤돌아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네, 처음입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앞 사람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도 나 몰라라 해요. 며느리가 눈치 줘서 집 나왔죠. 내 집인데.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어르신들, 밥 준비됐어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30대 중반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이름표에는 한미정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다. 늘 웃고 있지만 눈가에 피곤이 묻어 있는 이곳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였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불고기예요. 스테인리스 식판에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정희 차례가 왔다. 어머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미정은 처음 온 어르신들을 항상 챙겼다. 몇 년째 이 일을 하면서 터득한 습관이었다. 네. 힘드셨죠? 천천히 드세요. 미정이 다른 사람들보다 밥을 더 많이 퍼주었다. 무료 급식소 좁은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정희는 한쪽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다. 며느리한테 쫓겨나셨나요? 어떻게? 다 비슷해요. 여기 오는 사람들.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30년 살던 집에서 나왔어요. 시설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맞은편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달라요. 효도가 뭔지 몰라.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정희는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생각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슬픈 이야기인데 왜인지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이때 복지사 미정이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항상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는 게 그녀의 일과였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셔도 돼요. 미정이 따뜻하게 말했다.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돌보는 마음에서 태어나죠. 진짜 가족은. 정희는 이 젊은 복지사를 바라봤다. 어머님들 보면 늘 생각해요. 평생 돌봐주셨는데 정작 돌봄받을 때는 혼자가 되신다고. 주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정이 잠시 멈췄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게 되죠.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 철수 말과 비슷했다. 어머님,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요? 가족과의 관계 말이에요.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정이 미소 지었다. 진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라니? 여기 자주 오세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다. 배가 부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위로가 됐다. 나만 당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저 어르신들처럼 그냥 체념하고 싶지는 않아.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의 정의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정희는 작은 방에서 남편 철수의 사진을 꺼내 들여다봤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 속 철수는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28회 전 태준이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철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정희야, 아이를 진짜 어른으로 키워라. 고생을 모르면 감사도 모른다.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갓난아기를 보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싶었다. 이제야 알겠어, 여보.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오늘 급식소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떠올랐다. 모두 자식들에게 밀려나 그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될 건가? 아니다. 그건 싫었다. 복지사 미정이 했던 말도 생각났다. 때로는 거리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모르게 되죠. 맞다. 밥상도 손녀 돌봄도 집안일까지도 다 당연한 줄 알았다. 그래서 결국 고마움은 사라지고 간섭만 남았다. 정희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이제 바꿔야겠어.
천천히 일어나서 서랍에서 볼펜과 종이를 꺼냈다. 펜을 굴리며 생각했다. 태준아, 소희야. 엄마가 28회 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은 아니다. 조건이 있어야 한다. 1년. 1년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진짜 가족이 뭔지, 돌봄이 뭔지 배우기에. 정희는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1년 동안 봉사와 돌봄을 해라. 그래야 내가 가진 걸 보여주마. 적고 나니 마음이 시원했다. 과연 태준과 소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일까? 아마 속으로 비웃겠지. 하지만 모를 거다. 내가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정희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해온 일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하는 일. 그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때가 됐나 보다. 정희는 종이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다. 내일부터 계획을 세워야겠다. 밖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달래는 목소리도 함께. 저 엄마도 힘들겠구나. 문득 가은이가 생각났다. 할머니가 나간 후 얼마나 울었을까?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정희는 사진에 입맞춤하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해볼게. 28회는 기다렸어. 이제 시험해보자. 밖의 울음소리가 이제 슬프게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희망처럼 들렸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정희는 담요를 덮고 누웠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28회 만에 진짜 자신만의 결정을 내린 밤이었다. 며칠 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태준의 목소리였다.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그래.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시고? 정희는 웃었다. 형식적인 안부. 괜찮다. 너희는?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가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왔구나. 그래, 와라. 이틀 후 일요일 오후 태준과 소희가 찾아왔다. 가은이는 데려오지 않았다. 좁은 방에 어색하게 서 있는 그들을 보며 정희는 바닥을 가리켰다. 앉아라. 평소 같으면 차부터 끓였을 텐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 어머니, 여기 너무 춥지 않으세요? 소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괜찮다. 짧은 대답에 태준과 소희는 당황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온 이유는 집으로 돌아오시면 어떨까 해서요. 가은이도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아니다. 정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태준과 소희는 얼어붙었다. 돌아가지 않는다. 예전처럼은. 소희가 당황했다. 어머니, 그럼. 하지만 마지막 기회는 주겠다. 정희는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다. 28회를 기다렸다.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되기를. 어머니, 무슨 조건이 있다. 1년 동안 남을 돌보는 일을 해라. 봉사요? 소희가 되물었다. 그래. 노인들 밥 퍼주고 아이들 손 닦아주고 아픈 사람 옆 지켜보는 일. 조건 없이. 소희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는지. 너희는 평생 받기만 했다. 정희가 그들을 똑바로 봤다. 집에서 내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가은이 돌봐주는 것도 모두 당연하게 여겼지. 태준이 변명했다. 어머니, 저도 집안일 도와드리고 가은이도 같이 봐드리잖아요. 그래, 도와줬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도움과 책임은 다르다.
너희는 온전히 책임져 본 적이 없어. 소희가 반박했다. 저희도 직장 다니면서 힘든데요. 힘들다고?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럼 내가 28회 동안 한 일은 뭐였을까? 너희 일정에 맞춰 가은이 등원시키고 아픈 날엔 병원 데려가고 밤에 깨면 재우고. 소희가 말문이 막혔다. 그래야 내가 가진 걸 보여주마. 태준이 의아해했다. 어머니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모르겠지. 1년 후에 알게 될 거다.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 형편 다 아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선택만 하면 된다. 할 거냐 말 거냐. 태준이 난처해했다. 어머니, 저희도 일이 있고. 핑계다. 정희의 말에 태준이 움찔했다. 28회 동안 나는 핑계 없이 너희를 돌봤다. 새벽에 가은이가 열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정희는 잠시 멈췄다. 물론 너희도 나름대로 도와줬다. 하지만 그건 도움이었어. 진짜 책임은 아니었지. 소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정희는 그들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너희는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 자라는 중인 아이들. 태준과 소희는 충격을 받았다. 1년이다. 그 기간 동안 너희가 뭘 배우는지 보겠다. 태준이 애써 참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해보고 답해라. 정희가 일어났다. 일주일 준다. 그때까지 결정해라. 태준과 소희는 어리둥절한 채로 일어났다. 어머니, 나가는 길 안다. 정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태준과 소희가 나간 후 정희는 창문 밖을 내다봤다. 그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소희가 뭔가 화난 듯 말하고 있었고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떻게 선택할까? 정희는 궁금했다.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는 건지. 하지만 이제 정희는 기다릴 수 있었다. 28회를 기다렸는데 일주일쯤이야. 여보,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중얼거렸다. 과연 우리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공은 태준과 소희에게 넘어갔다. 일주일 후 태준과 소희는 정희를 다시 찾아왔다. 어머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희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래. 정희는 예상했던 대답이라는 듯 담담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내일부터. 네, 내일이요? 소희가 깜짝 놀랐다. 나도 같이 간다. 너희가 제대로 하는지 봐야지. 다음 날 아침 정희와 소희는 함께 시립복지관으로 향했다. 태준은 회사 때문에 오후에 따로 오기로 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한미정 사회복지사였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내 며느리 소희다. 봉사 좀 하게 해달라고. 미정은 소희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반갑습니다. 처음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르신들 점심 준비하고 목욕 도우시면 됩니다. 목욕이요? 소희의 얼굴이 굳었다. 네,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 계셔서요. 첫 번째 일은 식당에서 밥 나르기였다. 소희는 스테인리스 식판을 들고 어르신들 테이블로 향했다. 여기요, 여기. 한 할아버지가 손을 흔들었다. 국 좀 더 주세요. 싱거워서 못 먹겠어요. 소희는 어색하게 국을 더 퍼주었다. 아이고, 이게 뭐야? 김치도 이상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음식도 제대로 못해.
다른 할머니가 투덜댔다. 소희는 인상을 찌푸렸다. 자신이 만든 음식도 아닌데 왜 자신한테 불평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점심이 끝나고 미정이 소희를 목욕탕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박할머니 목욕 도와주시면 돼요. 박할머니는 여든이 넘어 보이는 분으로 허리가 굽어서 혼자 서기도 힘들어 보였다. 아이고, 고맙다. 젊은 사람이 수고스럽겠네. 소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막상 박할머니의 옷을 벗기려니 손이 떨렸다. 박할머니의 등에는 나이 반점과 주름이 가득했다. 소희는 수건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표정에는 역겨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따뜻한 물에 박할머니를 앉히고 등을 밀어주는데 때가 많이 나왔다. 아이고, 젊은 사람 손이라 부드럽구나. 박할머니가 기뻐했지만 소희는 구역질을 참고 있었다.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씻겨줘야 한다는 말에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할머니의 발은 굳은 살이 가득하고 냄새도 났다. 소희는 숨을 참고 빨리빨리 씻겼다. 목욕이 끝나고 박할머니에게 옷을 입혀주는데 할머니가 소희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 아가야. 오랜만에 깨끗하게 씻었네. 박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평소에는 혼자 대충 씻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 소희는 당황했다. 자신은 구역질을 참으며 억지로 한 일인데 할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목욕탕에서 나와 미정과 마주쳤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미정이 소희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고마워하세요. 오후에 태준이 도착했다. 그는 어르신들 휠체어 밀어드리는 일을 맡았다. 할아버지, 어디로 가실까요? 화장실 좀 가자. 태준은 휠체어를 밀고 화장실로 갔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혼자 용변을 보기 어려워하자 당황했다. 할아버지, 도와드려야 하나요? 그럼 어쩌겠니, 젊은이야. 태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내 자식은 이런 것도 못 해준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아들놈이 잘나서 큰 회사 다닌다고 자랑만 하더니 정작 아버지 뒷바라지는 못하더라고. 태준이 멈칫했다. 마치 자신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제가 처음이라서요. 태준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하루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가 지친 얼굴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1년 동안 이런 걸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소희의 목소리에 지침이 가득했다. 정희는 걸음을 멈췄다. 소희야, 그럼 나는 그동안 뭘 했을까? 네. 너희 집에서 가은이 기저귀 갈아주고, 토할 때 받아내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하고, 그것도 힘든 일 아니었나? 소희가 할 말이 없었다. 차이가 뭔지 아니? 뭐요? 나는 사랑으로 했다. 넌 아직 의무로만 하고 있구나. 정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태준도 말없이 따라왔다.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 자식은 이런 것도 못 해준다. 그날 밤 소희와 태준은 각자 잠들지 못했다. 소희는 박할머니의 고맙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태준은 할아버지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시작일까?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주일째 복지관 봉사를 하던 어느 날 미정이 소희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소희 씨, 오늘은 아이들 돌봄센터로 가볼까요? 아이들이요? 네, 맞벌이 부모님들이 늦게 오시는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어르신들보다는 괜찮으실 거예요. 소희는 안도했다.
아이들이라면 적어도 냄새나는 몸을 씻겨줄 일은 없을 테니까. 돌봄센터는 복지관 2층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명의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왠지 낯설었다. 너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 같았다. 애들아,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어. 미정이 아이들에게 소희를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소희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소희를 바라봤다.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소희예요. 소희 선생님, 저랑 레고 만들어주세요.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소희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친구는 준호예요. 미정이 소개했다. 소희는 마지못해 바닥에 앉았다. 가은이와 놀아준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 상대하는 건 그나마 익숙했다. 준호야, 뭘 만들고 싶어? 로봇이요. 진짜 큰 로봇. 준호가 신나게 말했다. 소희는 준호와 함께 레고를 맞추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이때 구석에 혼자 앉아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저 아이는 왜 혼자 있어요? 소희가 미정에게 물었다. 지수예요. 조금 내성적이에요.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할머니랑 살고 있거든요. 미정이 조용히 설명했다. 할머니가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지수가 여기 있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소희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안녕, 지수야. 뭘 그리고 있어? 지수는 고개를 들어 소희를 봤다. 큰 눈에 어른스러운 표정이 어울리지 않게 서글펐다. 할머니요. 할머니를 그렸구나. 잘 그렸네. 소희가 지수의 그림을 보니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과 작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울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가은이가 밤에 할매 어딨어? 묻던 얼굴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소희는 그때마다 할머니는 여행 갔어라며 대충 얼버무렸었다. 할머니가 일하러 가시면 언제 오실지 몰라서 무서워요. 지수의 말에 소희의 가슴이 뜨끔했다. 지수야, 할머니는 지수를 사랑해서 일하시는 거야. 지수가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옷 입을 수 있게. 정말요? 응. 할머니는 일하면서도 지수 생각을 계속 하실 거야. 지수가 소희를 빤히 봤다. 선생님도 할머니 있어요? 응. 있어.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소희는 대답을 망설였다. 아니야. 따로 살아. 왜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아요? 지수의 순수한 질문에 소희는 말문이 막혔다. 이때 준호가 소희에게 달려왔다. 선생님, 로봇 완성됐어요. 하지만 남자아이 준호가 뛰어오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로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아,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소희가 준호를 일으켜 세우며 달랬다. 하지만 힘들게 만들었는데. 준호가 훌쩍거렸다. 준호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더 멋진 로봇 만들자. 소희는 준호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다. 가은이를 달랠 때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응, 약속해. 준호가 눈물을 닦으며 다시 웃었다. 그때 여자아이 지수가 조용히 다가와서 소희의 옷자락을 잡았다. 선생님, 저도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지? 할머니 보고 싶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수의 말에 소희의 마음이 아파왔다. 지수야, 할머니 보고 싶은 건 나쁜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보고 싶은 거잖아. 하지만 울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수가 울어도 괜찮아 하실 거야.
오히려 지수가 참으면 더 걱정하실걸. 소희는 지수를 끌어안았다.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돼. 선생님이 옆에 있어줄게. 지수가 소희 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소희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가은이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오후 늦게 미정이 다가왔다. 소희 씨, 어떠세요? 아이들이랑 있으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소희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보니까 뭔가 다르네요.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래요. 진심이 통해요. 미정이 미소 지었다. 지수 같은 아이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른들 사정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소희는 지수를 바라봤다. 여자아이는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내일도 여기 와도 될까요?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는 계속 지수가 했던 말을 생각했다. 할머니 보고 싶을 때마다 울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무섭지 않아요? 문득 정희가 혼자 있는 작은 방이 떠올랐다. 텅 빈 냉장고, 벗겨진 벽지, 그 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어머니의 모습. 소희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렇다면 어머니도 나만큼 외로우셨던 걸까? 지금까지 정희를 그냥 간섭하는 시어머니로만 생각했는데 혹시 정희도 가족이 그리워서 그런 건 아니었을까? 그날 밤 소희는 가은이에게 물었다. 가은아, 할머니 보고 싶어? 응, 엄청 보고 싶어. 가은이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없으니까 무서워. 밤에 할머니가 안아주고 잠들었는데. 소희는 가은이를 꼭 안아줬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어머니, 미안해요. 소희의 마음에 처음으로 진짜 미안함이 생겼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보며 소희는 생각했다. 저 달빛이 정희가 있는 작은 방에도 비치고 있을까? 어머니도 지금 가족을 그리워하고 계실까? 소희는 처음으로 정희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희가 돌봄센터에서 봉사한 지 3주째 되던 날이었다. 아이들도 이제 소희 선생님 하며 달려왔다. 선생님,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준호가 소희의 손을 잡아당겼다. 오늘은 그림 그리기 할까? 지수야, 너도 같이 할래?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다. 저는 할머니 그림 또 그릴래요. 좋아. 준호는? 우주선. 아이들이 각자 크레용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어느새 아이들이 이렇게 소중해졌다. 그때였다. 선생님, 어지러워요. 지수가 갑자기 크레용을 떨어뜨렸다. 지수야? 소희가 다가가는 순간 지수가 그대로 쓰러졌다. 지수야? 소희가 다급하게 아이를 안아 올렸다.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미정 선생님. 미정이 달려왔다. 119 불러요.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구급차요. 아이가 쓰러졌어요.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지수 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을 거야. 소희가 준호를 달래면서도 지수의 손을 꽉 잡았다. 지수야, 괜찮아. 선생님이 여기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지수를 들것에 옮기는데 소희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하지만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지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 선생님이 같이 갈게. 구급차 안에서 소희는 계속 지수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곧 오실 거야.
할머니가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지수를 사랑하니까 당연히 걱정하시는 거야. 병원 응급실. 지수가 들어가고 소희는 밖에서 기다렸다. 1시간 후 지수의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왔다. 우리 지수는? 할머니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다. 지금 검사 중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소희의 손을 꽉 잡았다.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큰 문제 없습니다. 심리적 불안과 영양 부족으로 쓰러진 거예요. 심리적 불안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서 할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제가 일 때문에 지수를 혼자 두는 시간이 많아서요. 할머니, 자책하지 마세요. 소희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다. 지수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맨날 할머니 그림만 그렸거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수가 깨어났다. 할머니가 달려가서 손을 잡았다. 지수야, 할머니야. 할머니, 무서웠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떠올랐다. 가은이가 열날 때 정희가 밤새 곁을 지켜주던 모습. 그때 어머니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선생님, 지수가 소희를 불렀다. 선생님이 손 잡아줘서 안 무서웠어요. 지수야, 선생님이 항상 지수 편이야. 그날 밤 소희는 가은이를 꼭 안아줬다. 가은아, 엄마 사랑해.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사랑한다고. 소희는 생각했다. 정희도 자신들을 이렇게 사랑했을 거라고. 조건 없이. 어머니. 그날 밤 소희는 처음으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다. 지수가 쓰러진 사건 이후 소희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괜찮으시겠어요? 미정이 복지관에서 소희에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소희의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다. 지수는 어때요? 할머니가 당분간 일을 줄이시기로 했어요. 지수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다고. 다행이네요. 소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정은 소희를 유심히 봤다.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처음엔 마지못해 하던 일을 이제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소희 씨, 잠깐 이야기할까요? 미정이 소희를 복지관 옥상으로 데려갔다. 늦은 오후 햇살이 따뜻했다. 처음에 비해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요? 네. 처음엔 정말 억지로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소희가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요. 정말 싫었거든요. 지금은 어떠세요? 소희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언제부터인지. 이 일이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진짜 봉사예요. 진짜 봉사요? 처음엔 다들 의무감으로 시작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죠. 그 사람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면서. 소희는 지수가 쓰러졌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미정 씨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한 10년 됐나요? 처음엔 저도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했어요. 미정이 멀리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하다고. 그때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하고. 소희는 지수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생각했다. 선생님이 손 잡아줘서 안 무서웠어요. 소희 씨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소희 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미정의 말에 소희는 뭔가 벅차오르는 걸 느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어머님과 함께 오셨잖아요. 어떤 분이세요? 소희는 잠시 망설였다. 제 시어머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도 봉사 경험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르신들을 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자연스러우셨어요. 오랫동안 남을 돌보신 분 같았어요. 소희는 정희를 떠올렸다. 그동안 정희가 해온 일들을. 어머님과 사이는 어떠세요? 미정의 질문에 소희는 당황했다. 사실 좋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간섭이 너무 심해서요. 애 키우는 것도 집안일도 다 참견하시고. 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소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뭐요?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었을 거라는 걸요. 방식은 서툴렀어도 마음만은 진짜였을 겁니다. 소희가 입을 다물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뭔가 찔리는 게 있었다. 가족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미정이 소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피로 이어지는 게 가족이 아니에요. 돌보는 마음에서 태어나는 거죠. 소희는 미정의 말을 곱씹어 봤다. 그럼 진짜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소희는 정희를 떠올렸다. 왜 그렇게 간섭했을까? 왜 그렇게 챙겨줬을까? 어머님이 봉사 조건을 내신 건 이런 마음을 느껴보라는 뜻 아니었을까요? 미정의 말에 소희가 깜짝 놀랐다. 조건 없는 사랑이요? 그동안 받기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주는 경험을 해보라고 하신 건 아닐까요? 소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정희의 진짜 의도가 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깊이 생각해서 조건을 내시다니. 소희는 정희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1년 동안 봉사와 돌봄을 해라. 그래야 내가 가진 걸 보여주마.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정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미정 씨, 고마워요.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별 말씀을요. 소희 씨가 원래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노을을 바라봤다. 저물어가는 해가 오렌지빛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소희 씨, 내일부터 또 지수 만나시겠네요? 네. 빨리 보고 싶어요. 지수도 소희 씨를 기다릴 거예요. 소희는 미소 지었다. 정말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정희도. 미정 씨, 저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가족한테 상처를 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정이 소희를 바라봤다.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첫걸음 아닐까요? 그게 쉽지 않네요. 어려울수록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희는 정희가 있는 임대 아파트 쪽을 바라봤다. 어머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소희는 처음으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래도 분명한 건 소희의 마음에 변화가 일고 있다는 것이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봉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태주는 오늘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어르신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다. 태준이, 오늘 우리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나? 김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고마워. 우리 아들은 바쁘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김할아버지의 말에 태주는 가슴이 찔렸다. 예전에 자신과 똑같았으니까. 병원까지 가는 길에 김할아버지가 말했다. 태준이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야. 네, 저희 어머니요? 응. 몇 년 전부터 여기 오셔서 도와주시더라고. 태준이 놀랐다. 몇 년 전부터요? 그럼 한 20년은 됐을 거야. 말없이 조용조용 도와주시고. 태준은 더욱 당황했다. 어머니가 20년 전부터 복지관에 다니셨다고? 할아버지, 확실한가요? 그럼 확실하지. 내가 여기 온 지가 15년인데 그때도 계셨으니까. 김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셔다 드린 후 태주는 복지관으로 돌아와 미정에게 물어봤다. 미정 씨, 혹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도 여기 다니셨나요? 어머님요? 왜요?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는데. 미정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혹시 사무실에서 확인해 볼까요? 미정은 태준을 데리고 사무실로 갔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하기 시작했다. 어머님 성함이 김정희요. 잠시 후 미정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어머나, 뭐가 나왔나요? 이거 정말 대단하신데요. 미정이 모니터를 태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정희의 이름과 함께 긴 기록이 나와 있었다. 김정희 자원봉사자. 시작일 2004년 3월. 주요 활동 무료급식 도우미, 어르신 목욕 지원, 후원금 기부. 태준의 눈이 커졌다. 20년 넘게 봉사를 하셨네요. 그것도 거의 매주. 미정이 더 아래로 스크롤하면서 말했다. 그리고 이건 화면에 또 다른 기록이 나왔다. 아동복지재단 정기후원자. 후원 시작일 2005년 1월. 월 후원 금액 50만 원. 50만 원? 태준이 놀라 소리쳤다. 매달 50만 원, 20년간. 총액 1억이 넘어요. 미정의 말에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그런 거액을 후원했다고? 그런데 이상한 게 익명으로 하셨어요. 이름도 공개 안 하시고. 미정이 더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세요. 화면에 사진들이 나왔다. 정희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함께 놀아주는 모습들. 이 아이들이 저희 재단에서 돌보는 아이들이에요. 어머님이 특히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태주는 사진 속 정희의 모습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집에서 보던 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어머님이 왜 이런 걸 숨기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원래 조용히 도움 주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날 저녁 태주는 소희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뭐라고? 어머니가? 소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20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그것도 익명으로. 소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럼 어머니가 가진 게 있다고 하신 건 돈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정말 몰랐구나. 아들로서 너무 부끄러워. 어머니가 왜 숨기셨을까? 아마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태준은 정희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1년 후에 내가 가진 걸 보여주마.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소희야, 우리 어머니한테 가자. 지금요? 응.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가은이를 데리고 정희가 있는 임대 아파트로 향했다. 작은 방 앞에서 태준이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렸다.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왜 이 시간에? 어머니, 저희가 알았어요. 태준이 말했다. 뭘? 복지관에서 어머니가 하신 일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아이들 후원도.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할매. 가은이가 정희에게 달려갔다.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줬다. 가은아,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엄청 보고 싶었어. 소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며느리로서 너무 미안해요. 말해서 뭐해? 자랑하려고 한 일이 아닌데.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준 게 아니라 받은 게 더 많았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정희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조금 알겠니? 태준과 소희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소희가 먼저 말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몰랐어요. 좋은 사람이 따로 있나? 그냥 할 일 했을 뿐이야. 정희는 여전히 덤덤했다. 그날 밤 태준과 소희는 처음으로 알았다. 어머니는 이미 큰 사람이었고 자신들은 아직 배워가는 중이라는 것을. 정희가 가진 비밀을 알게 된 후 태준과 소희는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너무 컸다. 우리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소희가 태준에게 물었다. 모르겠어. 어떤 말로 사과해야 할지. 그런 가운데 정희로부터 전화가 왔다. 태준아, 나 좀 보러 와라. 소희도 같이. 네, 어머니. 다음 날 오후 태준과 소희는 다시 정희의 작은 방을 찾았다. 이번엔 가은이도 함께였다. 앉아라. 정희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너희가 내 일을 알았다고 했지? 네. 어머니. 그럼 이제 말해주마. 진짜로. 정희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니? 태준과 소희가 파일을 들여다봤다. 각종 서류들과 통장 사본들이 들어있었다. 이건 아동복지재단 이사장 명의야.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다. 뭐라고요? 소희가 놀라 소리쳤다. 20년 전에 내가 세운 재단이다. 혼자서.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다. 어머니가 재단을 세우셨다고요? 그래.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커진 거지. 정희가 설명했다. 지금은 전국에 6개 센터가 있고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그럼 그 많은 돈은 내가 번 거야.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정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청소일, 식당일, 야간 경비. 너희가 잘 때 나가서 일했지. 태준과 소희는 말문이 막혔다. 왜 그런 걸 하셨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외로워서 시작했지만 결국 아이들이 나를 살린 거다.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어머니,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들에게 주면 줄수록 내가 더 많이 받는 기분이었어. 태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아들로서 너무 부끄러웠다.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가 이해할까봐 걱정됐거든. 정희가 한숨을 쉬었다. 받기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눔을 이해하기는 어렵잖아. 소희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지수가 떠올랐다. 그 아이를 돌보며 느꼈던 마음이. 그래서 조건을 낸 거구나.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1년 동안 봉사하면서 진짜 나눔이 뭔지 배우라고. 그럼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정희가 파일을 태준과 소희 앞에 밀었다. 재단을 이어받을 거냐? 네. 내가 늙어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누군가는 이어받아야 해. 태준과 소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과연. 태준이 망설였다. 이런 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할 수 있어.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몇 달 동안 너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봤거든. 하지만 재단을 운영하는 건 처음부터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미정이도 있고 다른 직원들도 있고. 정희가 설명했다. 너희는 그냥 마음만 가져오면 돼. 마음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조건 없이 주는 마음.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에 저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맡길 거야.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럼 진짜로 끝이야. 우리 가족은 태준과 소희는 충격을 받았다. 재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면 받지 마라.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진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받아들여라. 그게 너희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닌지 보여주는 거다. 어머니, 생각할 시간 줄게. 일주일. 정희가 일어났다. 그때까지 결정해라. 태준과 소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용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소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솔직히 무서워. 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아들로서 나도 그래.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 같은 아이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 그럼 해볼까? 태준이 소희를 바라봤다. 어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일을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잖아. 그래, 해보자. 그날 밤 가은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는 거 맞지? 응, 가은아. 할머니랑 같이 살면 할머니가 또 나가시는 거 아니야? 가은이의 순수한 질문에 소희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아니야, 가은아.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될 거야. 일주일 후 태준과 소희는 정희를 다시 찾아갔다. 어머니, 저희가 하겠습니다. 태준이 말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소희가 덧붙였다. 지수 같은 아이들에게 저도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어요. 정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야 우리 집에도 진짜 봄이 오는구나. 그날 정희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재단을 이어받겠다고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태준과 소희는 정희와 함께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미정이 정희에게 깊이 인사했다. 이분들이 이어받아 주신다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미정아, 고생 많았어. 이제 좀 편해지겠구나. 정희가 미정의 어깨를 다독였다. 사무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 붙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가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도우셨구나. 태준이 사진들을 보며 말했다. 이제 너희 차례야. 정희가 태준과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섭지? 네. 솔직히요. 소희가 인정했다. 하지만 지수 같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해보고 싶어요. 이때 아이들 돌봄센터에서 소리가 들렸다. 소희 선생님. 지수가 달려와서 소희를 안았다. 지수야, 괜찮아졌구나? 네. 할머니가 이제 일을 줄이셔서 더 많이 같이 있어요. 지수가 밝게 웃었다. 그리고 소희 선생님, 저 할머니께 말했어요. 선생님이 정말 좋다고. 소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소희 선생님도 저희 할머니 같아요. 따뜻해요. 지수의 말에 소희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구나. 한편 태준은 준호와 레고를 맞추고 있었다. 태준 아저씨, 이제 매일 와요? 그럴 수도 있겠네. 와, 그럼 로봇 더 많이 만들 수 있겠다. 준호가 신나했다. 아저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아저씨도 엄마 아빠 있어요? 태준이 웃었다. 있지.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잊고 살았어. 뭐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태준은 준호를 보며 생각했다. 저 순수함을 지켜주고 싶다고. 정희는 아이들과 태준, 소희의 모습을 지켜봤다. 이제 됐다. 진짜 변했구나.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가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까? 네. 소희가 놀랐다. 어머니, 정말이요?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태준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정희가 웃었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집에 도착하자 가은이가 뛰어나왔다. 할매, 할매가 진짜 집에 와요? 그럼 우리 가은이. 정희가 손녀를 꼭 안아줬다. 할매, 이제 안 나가시죠? 안 나가. 할머니가 어디 가겠니?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소희가 진심으로 말했다. 예전에는 간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감사해요. 소희야. 정희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다.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더 미안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태준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잘할게요. 재단도 가족도. 알아. 믿는다. 가은이가 갑자기 말했다. 할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가은아,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와, 그럼 할매가 또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매일 해줄게.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정희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여보, 정희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때로는 잃게 해야 소중함을 안다더니.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다. 정희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정희가 차려주는 밥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아침을 먹었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마음만은 전혀 달랐다. 어머니, 오늘 재단에 같이 가실래요? 소희가 물었다. 그래. 지수가 어제 편지 줬다며? 네, 할머니도 보고 싶다고 썼어요. 재단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왔다. 정희 할머니, 소희 선생님. 지수가 정희와 소희의 손을 각각 잡았다. 할머니, 오늘도 그림 그려요? 그럼 지수야. 오늘은 뭘 그릴까? 가족 그림 그릴래요. 큰 가족. 지수가 신나게 말했다. 한쪽에서는 태준이 준호와 함께 새로운 레고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아저씨, 이번엔 정말 큰 우주선 만들어요. 좋아. 근데 준호야, 할머니한테 인사는 했니? 아, 까먹었어요. 준호가 뛰어가서 정희에게 안겼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준호, 오늘도 건강하구나. 미정이 이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신기해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아이들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아이들한테서 더 많은 걸 받는걸. 점심시간 온 가족이 재단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아이들도 함께 앉아서 마치 정말 큰 가족처럼 보였다. 할머니, 저 질문 있어요. 지수가 손을 들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요? 글쎄, 할머니도 예전에 외로웠거든. 그런데 너희들을 만나니까 외롭지 않게 됐어.
그럼 저희가 할머니를 도와드린 거예요? 그렇지. 너희가 할머니를 더 많이 도와준 거야. 오후에는 새로운 봉사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봉사라는 건 주는 게 아니에요. 소희가 새 봉사자들에게 말했다. 받는 거예요. 더 많이. 처음엔 저도 그걸 몰랐어요. 태준이 덧붙였다.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제가 더 많은 걸 얻고 있더라고요. 한 봉사자가 질문했다. 구체적으로 뭘 얻으신 거예요? 태준과 소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가족이요. 소희가 대답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가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가은아, 숙제 뭐야? 할머니께 감사 편지 쓰는 거예요. 가은이가 활짝 웃었다. 정희는 가은이가 쓴 편지를 읽어봤다. 할매에게. 할매가 없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밤에 혼자 자는 게 무서웠고 아플 때 누가 돌봐줄지 걱정됐어요. 그런데 할매가 다시 와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할매 사랑해요. 가은이가. 정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할매, 울지 마세요. 가은이가 정희를 안았다. 그날 밤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여 앉았다. 가족 사진 찍어요. 가은이가 제안했다. 온 가족이 소파에 모여 앉았다. 정희가 가운데에 앉고 양쪽에 태준과 소혜, 그리고 가은이가 할머니 무릎에 앉았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진짜 행복한 얼굴이었다. 어머니, 감사해요. 태준이 말했다. 저희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가족은. 정희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완성되는 게 아니야. 계속 만들어가는 거지.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28년의 긴 겨울 끝에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 같아.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희의 얼굴에도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가족 이야기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작은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